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빠른 속도로 다소 진보적인 안건을 포함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행정명령을 발동 중입니다. 오늘은 농림부와 재무부 등 정부 부처가 해야 할 행정명령으로 특히 어린이 영양공급 지원금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임기에 일어날 일과 일어나야 할 일을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흑인계 국방장관이 탄생합니다. 오늘 아침 연방 상원이 군 출신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를 인준했습니다. 연방 하원은 다음 주 월요일 상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냅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과반수가 넘는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공화당 넘버 3 리즈 체니 의원이 지도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연방 하원 룰을 어기고 의사당에 총을 갖고 들어가려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조사받고 있습니다. 한동안 뒤로 밀렸던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첫 브리핑에서 해방된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비 루스의 홈런 기록을 깬 야구의 전설 행크 아론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첫 번째 흑인계 국방장관도 상원에서 인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서를 하고 나면은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국방장관이 되고요.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 지금 1, 2, 3 사흘째인데 첫날은 취임식이 있고 반나절이었고 어제 오늘이 이틀째 바이든 46대 대통령이 풀데이 업무를 보는 그런 그 날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속도감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내놓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민주당 내의 진보를 의식해서인지 굉장히 좀 진보적인 것 같고 이런 행정명령들이 있고 그보다는 제가 이 행정명령을 앞에 약간 그 의미를 넣어서 전해드리고 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4년 동안을 전망한 그 포괄적인 기사를 내보냈는데 한번 그 들어둘만 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고 뭐 비교를 해보시라 나중에 4년 뒤에 하는 뜻으로 우리도 이제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게 좋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코노미스트와 같은 거대하고 좀 페어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의 4년을 앞으로 어떻게 보는가 하는 이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 앞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은 굉장히 바이든 그 대통령이 보드랍고 중도적이죠. 그런데 지금 이틀 반 동안 내놓은 수많은 수십 건의 행정명령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말하는 것보다는 약간 진보적이고요. 또 진보적인 공약부터 지킨다는 것을 보여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78세로 나이가 가장 많고 민주당에서 정말 제일 오래 의정활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알렉산더 오카시오 콜테스를 포함한 젊은 의원들의 그 진보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인지 진보적인 것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하루 반 동안 어제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해놨었던 것을 되돌려 놓기 그리고 물론 지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되돌려 놓기는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나 이민에 대해서나 파이프라인이라던가 키스톤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 없던 일로 하고 그런 것이지만 지속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지속하는 것은 민주당 내부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에 학자금 융자금을 못 갚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 같은 융자금 갚기를 일단 중지하는 퍼즈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퍼즈 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포클로저라든가 퇴거 명령 안 한다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진보적인 것은 이 규제안에 대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도 만들어 놓은 그 규제안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하루 이틀 전인가 그걸 원래 자리로 되돌려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오바마 시대에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그 백악관에서 일했던 스텝 그런 사람들이 로비스트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이제 2년 동안은 백악관 안에 내부 사람들은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놨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지키는 듯 하다가 대통령 그 끝나기 며칠 전에 뒤집었습니다. 1년인가 아니면 뭐 그보다 더 작은 기간으로 해놨거든요. 근데 그건 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다시 했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시대의 2년을 그대로 지키면서 더 강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부처에서의 어떠한 그 규제하는 그 팀에도 굉장히 젊은 사람을 놓고 뭐 예를 들어 소비자 재정보호국장 지명자 제가 이 영어와 한국말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데요.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이 재정보호국장 지명자가 라힛 코프라라고 굉장히 젊은 사람입니다.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는 민주당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과 함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을 놨습니다. 이게 이제 진보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바이든은 바이든입니다. 그림은 크게 가요.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의 어떠한 그 바이든 행정부 4년을 보여주는 비전 중요한 직책에는 올드타이머를 놓잖아요. 자넷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노는 것처럼 이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작은 비전과 단기와 장기를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이 같이 가는 것이고 이민도 뭐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도전이 분명히 있죠. 미국의 이 이민 같은 것에 반대하는 한 200명의 시가 얼마나 많겠어요. 200명의 시장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 새로 이 뭐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젊은이는 당장 이제 그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던가 이런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뭔가를 만들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반밖에 안 되지만 너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인수 과정에서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이럴 땐 이렇게가 다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200명의 시장들이 이민 정책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도저히 반대를 할 수 없도록 그것까지 다 예상을 해서 지금 일들을 처리를 해놨거든요. 다만 돈과 연관된 것은 이 공화당 의회의 지원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에 1조 9천억 달러 그 안에 여러분들께서 지난번에 600달러를 받으셨고 원래의 예정대로 2,000달러 개인 지원이라면 1,400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학자금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뭔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돈과 관련된 것은 분명히 그 의회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학생들 학교에 가기 위해서 가야지만 되고 더군다나 가난한 집 아이들은 아침과 점심을 학교에서 주니까 그게 정말로 중요했었던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행정명령으로 했고 또 고용인의 안전에 관한 행정명령 같은 것도 발동을 했는데 오늘은 경제 포커스를 둬서요. 긴급 경제 구제안에서 농림부, 재양청, 또 뭐 재무부 이런 연방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이제 대통령의 행정부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농림부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린아이들 어떻게 학교도 못 가는데 학교 못 가면 아침 점심 못 먹잖아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같은 서플멘트에 대한 지원금을 15%를 늘려라. 이런 것을 지금 발동을 하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 자녀가 3명 있는 가정에는 그 지원금으로 한 달에 100달러가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단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그 자라날 때 먹지 못하면 이건 국력의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급식이라는 게 영국에서 시작된 거죠. 아주 예전에 어린아이 때 영양에 투자를 해놓지 않으면
그 아이가 컸을 때 체력이 받쳐지지 않아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일할 때도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농림부에 그런 지적을 하고 제양군인청에는 지금 제양군인 퇴역한 군인들도 여러 가지 정부 보조를 받아서 하는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관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는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던가 노동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겁나서 직장에 못 가는 사람들, 물론 이유가 타당해야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실업수당 그 기간을 더 늘려주도록 하는 오늘 이런 것들을 이제 행정명령으로 발동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빨리 어떤 거부하는 몸짓 없이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모서리가 딱딱 맞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틀 반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지금부터 한 3, 4분 정도 5분이 될 수도 있겠네요. 5분, 6분 정도 이코노미스트가 바이든의 임기 4년이 어떻게 갈 것이며 또는 어떻게 가야 한다라고 진단, 예상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러스가 컨트롤되기 시작할 것으로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왜냐하면 백신 접종이 이건 바이든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하고요.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얼마나 화합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이든 리더십의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당연히 그동안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정부나 시정부에서도 연방정부에 협조하기를 원합니다. 연방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백신 접종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고 마스크 쓰는 것을 공공장소나 연방 건물이나 아니면 비행기 같은 데서 앞으로 100일 동안은 불편해도 마스크를 쓰자 하는 거니까 이거는 주정부, 시정부가 다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뉴욕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백신 접종 예약을 했는데 예약 취소 통지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백신이 오지 않으니까요. 연방정부가 전 행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잘 다져놓지 못했기 때문에 해서 이것이 되고 그리고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시기적으로도 운이 좋은 게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지금은 추운 겨울이었고 그 전에 추수감사절이 있었고 크리스마스 데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사람들이 밖에 나가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바이러스가 아무래도 백신 접종은 동시에 되면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두 번째 경기 회복을 도울 수밖에 없죠. 바이러스가 도와주고 정책이 도와주고 노동시장이 지금 우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이 노동시장의 우울함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시절에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당시엔 부동산 버블, 파생상품 버블, 테크 버블이었지만 지금은 바이러스로 차이는 있지만 경제가 어렵다는 경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람과는 다를 수 있겠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돈을 개인에게 지불하는 것들이 경기를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서서히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연방정부가 돈 빌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비용이 별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1조 9천억 달러를 공화당 상원에서 전부 그래요? 드리죠 하고 그 액수를 전부 해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바이든 알아요. 알기 때문에 1조 9천억 달러에서 얼만큼이 줄어들겠지라고까지 예상을 해서 그 액수를 내놓은 겁니다. 1조 9천억 달러면 어느 정도냐면요. 바이러스 이전의 미국의 GDP의 27%입니다. 그만큼을 돈 쓰는 것을 책임 있게 해야지 된다는 공화당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액수는 작아집니다. 다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만 1조 9천억 달러나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액수를 크게 잡아놨고 여기서 줄어들어서 받게 되는 돈으로 백신 배분하는 데 쓰고 실업수당 연장하고 세금 공제 같은 것도 해주면 이게 또 세금 공제만으로도 여러 가지 중요한 혜택이 오게 될 테고 또 하나 방위군이 2만 5천 명이나 들어간 상태에서 취임식을 했어야지 됐지만 그 같은 긴장감은 곧 사라질 것으로 봅니다. 공화당은 그동안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것에도 충성하지 않은 남자에게 충성을 해왔다. 대통령이라고도 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이름도 내지 않았습니다. A ma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남자에게 the man이 낫겠네요. man에게 충성을 해왔는데 그러한 충성이 굉장히 위험해서 인종 분열과 대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을 만들어내서 연방 수사국이 국내 테러를 지금 주시하는 상황이 됐고 공화당이 이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전 대통령, 여기서는 전 대통령이에요. 이제 그냥 시민일 뿐이다. 물론 2024년도에 다시 공직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탄핵 절차가 다음 주에 시작이 돼도. 그렇다 하더라도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그 취임사에서도 얘기한 그 white supremacy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그랜트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그 단어, 백인 우월주의라는 단어를 KKK단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그때 처음 쓴 단어인데 그 단어를 그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white 그 supremacy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용납한 전 대통령이 시민이 되고 현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 온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치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하고 정치적인 싸움만 했던 것이 풀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과 함께 일을 해서 적어도 기간산업 비일은 통과시킬 수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패키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죠. 교과서상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다른 의견 차이를 좁혀가는 것이죠. 완전하지 않은 완벽하진 않아요. 어느 나라든 그 완전하지 않은 유니언을 더 퍼펙트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민주주의인데 현 대통령이 그 과정을 믿고 있고 그러한 대통령이 연합한다는 것, compromise, 협상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라는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compromise, unite 이런 것을 믿고 있는다면은 그게 쫙 그 다른 의회까지도 국민에게까지도 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워싱턴에 쫙 먼저 퍼지고요. 그리고 유권자들도 24시간 내내 음모론 얘기하면서 당파 싸움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을 좋아한다고 전망을 합니다. 이게 일어나야지 될 일이고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아프리칸 아메리칸과 히스패닉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백인에 비해서 더 많이 숨지는 것도 줄이고 이런 것이요. 지난 4년 동안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에요. 도널드 트럼프라고 이름을 처음 씁니다. 이 사람이 4년 동안 미국의 제도를 무너뜨리고 불법이 막 횡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코노미스트는 저도 바빠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마지막 사임했을 때에 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굉장한 의료 사기를 친 의사예요. 의사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노인들을 상대로 노인들이 어떤 형태의 보험이 있는 노인의 상태로 받지 않아도 될 치료를 마구 받게 해서 의료 사기로 돈을 많이 챙긴 돈을 착복한 그런 의사를 사면을 했거든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정명령을 마지막 순간에 원위치로 그러니까 자신과 같이 일했던 사람 로비스트 하는 거 기간 이만큼이라고 해놓고 다시 또 확 줄여놓는 이런 그 대통령과 지금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아니라 영국의 신문이기 때문에 해외와의 문제도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미국 외교관과 했었던 약속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아니면 뭐 조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임시일 수 있다고 늘 그 각오를 했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죠. 왜냐하면 4년 동안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쌓아놓았던 뭔가가 있는 겁니다. 나쁜 것이든 뭐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도 처음에는 어렵고 다른 데서 지금까지 해왔던 이게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그래도 묵묵히 가야지 된다. 러시아와도 중국과도 일을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러시아와는 어떤 일을 해야지 되냐면 그 핵무기를 딱 지금 상태에서 동결하는 그 뉴 스타트 조약을 지켜야지 된다. 2월 5일에 이게 끝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이 기사가 그 전에 쓰여졌는가 봐요. 하겠다고 했고 러시아에서도 오케이 했거든요. 서로 의견이 달라도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중국과도 마찬가지예요. 의견이 다르고 경쟁 상대지만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중국의 협조를 받아야지 된다. 중국과 협상을 해야지 된다. 중국이 제일 많이 이산화탄소 뭐 이런 거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미국 내에 아주 그 트리키한 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될 수도 있다. 공화당이 민주당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사사건건 반대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도 아니 4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방향이 지금 틀리잖아. 그런데 왜 그 공화당과 협상을 해야지 되는데 백악관 상원 하원이 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시대는 앞서 지적을 한 것처럼 4년 내내 당파 싸움하는 것에만 집중을 했지 문제를 고치는 것에는 집중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벤트가 많았잖아요. 아주 이벤트가 너무 날이면 날마다 트윗으로 뭔가를 해놓기 때문에 현실에 발붙이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이제 이때쯤이면 공화당도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파악을 했을 테고 아주 성공하기 위한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공화당도 몸을 추스려야 되잖아요. 성공하기 위한 최고의 기회다. 그런데 그것을 최고로 이끌어내려면 한 가지를 지켜야지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의 시그니처와 같은 중도 성향이 있죠. 소탈한 자신의 중도 브랜드를 가지고 가야지 된다.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동맹국들은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미국에서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줘야지 된다. 왜냐하면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년을 이제 길게 보는 거예요. 롱 저니에 겨우 출발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미국이 리뉴얼, 새로운 버튼을 누르는 것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에도 필요하니까.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입니다. 잠시 뒤에도 이제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46대 대통령이 취임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화당에서도 제가 예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빨리 훨씬 많은 그 속도로 많은 그 분량으로 현재까지는 그 민주당 대통령을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 그 뒤에 공화당의 모습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물론 그 사이에 언젠가는 어느 틈엔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전해드릴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에 그 뉴스를 준비할 때는 어제 오후에 연방 상원과 하원이 전부 국방장관이 되려면 원래 미국이 이제 민간인이 국방장관이 되니까 군에 있었으면은 군에서 은퇴하고 나서라도 이제 7년, 최소한 기간이 7년이 지나야지 어떠한 행정부의 중요한 직책에 올 수가 있다 하는 게 있는데,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 지난번에 그거 이제 웨이브 해줬고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중부군 사령관이었고 이라크 사령관이었고 이제 육군 출신이요, 장군 출신의 로이드 어스틴 지명자가 됐었을 때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하원에서 먼저 326대 78로 그 기간 5년밖에 은퇴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이분이 해주자 하고 나서 바로 그리고 나서 상원에서도 해줬거든요. 세 번째예요. 미국에서 지금까지. 조지 마샬 1950년도에 해리 트루만 대통령 때에, 그때는 아주 그 당시가 굉장히 심각했으니까요. 국제 정세가. 그래서 이제 군 출신 했고, 제임스 마티스의 경우는 너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경험도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 좀 뭔가 경험 있는 사람을 둔다 해서 그랬고,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국방장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인준을 했어요. 어제 오후에 이렇게 5년 기간, 우리 이번에도 또 웨이브 하자 하고 나서는 했고,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국방장관이 된 겁니다. 물론 경력이 많죠. 이라크 사령관, 말씀드린 것처럼 중부구 사령관, 그리고 첫 번째 육군부 합참 의장도 지냈거든요. 그 뒤에는 이제 군사 테크놀로지 회사의 이사를 지냈고요. 레이시온에. 이런 것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협조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전날도
국가정보국장 장관급이죠. 모든 정보국을 총괄하는 정보국장도 빨리 인준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취임식하고 그 다음날, 다음날 이렇게 계속 장관들을 인준을 해주는 겁니다. 에이브릴 그 헤인즈 장관을 여성이고 또 첫 번째 이제 국가정보국장으로선 여성이고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면은 공화당이 협조를 할 것은 협조를 한다. 찬성 오늘 인주는 항상 연방 상원에서 하니까요. 93대 반대 2. 반대가 둘밖에 안 됐어요. 결국은 2명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굉장한 속도다라고 하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아프리칸 아메리칸 국방장관이 되는 로이드 오스틴 이 지명자는 이제는 뭐 장관 예정자, 확정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되나요?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지금 백신 공급, 배급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군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조를 하겠다. 뭐 군용차로 이 물류 시스템 협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제 그 백인 우월주의, 화이트 슈퍼머시는 용납할 수 없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것과 똑같이 군에서 이런 백인 우월주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극단주의도 없앤다. 어떠한 극단주의도 군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특히 백인 우월주의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앞서 지적을 해드린 이코노미스트가 그동안 4년 동안 음모론과 어떤 인종차별 이런 것이 심화됐지만 그 주체가 일반 시민으로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앞으로 4년 동안 현 대통령이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온도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방장관도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미국에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군인이 많아요. 그리고 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에이시안이라든가 이민자 군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군인들은요. 어디까지는 올라가지만 탑 랭킹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뚫고 그 탑까지 그리고 국방장관까지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이제 미국에 너무 뜨거웠었던 그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탄핵. 하원에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결을 해 주십시오. 하원이 마치 그 검찰이 돼서 기소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 내지는 탄핵소추안이라고 부르는데 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보내는 것을 적어도 한 100일은 있다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척 슈머 상원에 이제 앞으로는 다수당 대표죠. 앞으로는 아니라 지금 이미 다수당 대표네요. 선서를 다 했으니까는요. 카멜라 해리스 그가 이제 그 상원 의장이잖아요. 그래서 부통령이 되자마자 본인도 약간 쑥스러워하면서 이러면서 그 조지아주의 2명의 한 사람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한 사람은 주이시 이 상원의원 선서를 그 주재를 했는데 상원이 아무튼 이 척 슈머가 민주당 그 의원이 뉴욕이 지역구죠. 이 그 다수당으로서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하원에서 월요일에 보낸다. 그럼 월요일에 보내면 원래 그 룰은 그 다음날 오후 1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12시, 11시, 10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 바이든 그 대통령의 인선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인준이 끝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행정명령을 많이 발표하고 이러는 시기와 겹치는 것을 좀 늦춰볼까 했고 바이든 대통령 자신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을 원했었고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쪽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인 미치 매코넬 이제 마이너리티 리더의 경우는 조금 미루자 2월 중순으로 미루자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본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특히 의사당 그 폭동 사건의 주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뿌린 거짓말을 먹고 폭도들이 자랐고 그 거짓말에 자극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또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의 다른 의원들의 여론도 봐야지 되고 또 다른 상원 의원들이
또 뭐 하원이 지금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한데 아니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미치 매코넬이 앞장섰단 말이야. 저 사람 내려야 돼. 파워에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또 계산을 하겠죠. 그것도 계산을 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계산을 하고 헌법도 좀 따져봐야 되겠고 해서 2월 중순부터 하자 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에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너무 늦어지면은 김이 빠지는 감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탄핵 재판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는 이미 대통령도 아닌데 무슨 탄핵 재판을 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헌법학자들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헌법학자라는 것은 꼭 진보 성향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 성향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진보, 보수, 중도 성향의 거의 모든 이 헌법학자들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미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어도 너무나 많은 위험을 뿌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탄핵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화당이 분열되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니 대통령의 의사당 그런 사건이 뭐 하루도 아니고 잠깐 뭐 반나절 정도 있었던 그런 사건인데 예전에 그 뭐 인권을 뭐 보호하자, 흑인 인권 중요하다, 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이런데 뭐 무정부주의자 안티파도 좀 섞여서 시위하는 거는 몇 달, 몇 날, 며칠이 계속됐는데 그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대체적으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의 시위는 대체적으로는 또 평화로웠고 안티파라는 것은 그룹도 아니고 섞여 있는 것이고 안티파가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정말 모르면은 용감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 저작거리에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당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게 의사당 점거잖아요. 의사당에 들어가서 몽둥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총도 가지고 들어가서 경찰과 뭐 방위군과 또 그 워싱턴 DC의 경관들과 몸싸움을 하고 경관을 죽이기도 하고 소화전을 가지고 때려서 그리고는 펜스 부통령 어디 있느냐고 선출된 공직자들을 찾아서 인질로 잡겠다고 하고 선출된 공직자의 그 컴퓨터를 훔쳐가고 그 컴퓨터 훔쳐간 그 여성, 펜실베니아의 여성 아마 보석금 내고 풀려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의사당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더 잘 알죠. 저작거리에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의원들은 의사당이라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어떠한 성스러운 홀리 플레이스잖아요. 그 홀리 플레이스를 깨고 들어가서 의원들 것을 훔쳐가고 사람이 죽고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화당에서도 그것 가지고 내가 양심 때문에 양심적으로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2번 탄핵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기록이 된 것은 분명하고 하원에서 그리고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도 탄핵 재판을 받는 상원에서 첫 번째 대통령이다. 뭐 전 대통령이지만 뭐 대통령들은 영원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것만은 분명합니다. 우선 워싱턴이 안정돼야지 모든 일들이 잘 되잖아요. 나에게 돌아올 무슨 뭐 정부 보조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들. 그래서 잠시 뒤에는 공화당의 분위기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앤서니 파우치 박사 얘기부터 좀 전해드릴까요? 어제 첫 번째 브리핑을 했습니다. 물론 전행 정부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책임을 맡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었고 어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이 바이러스
자문으로서 뭐 미국의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이니까요.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의 답변이에요. 그동안 조금 불편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솔직하게 뭐 개방된 느낌으로 얘기를 하겠다. 개방적으로 해방된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과 증거에 기초해서 전 대통령은 과학과 증거에 기초하지는 않았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설령 이 바이든 그 행정부라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는 게 모든 게 다 예정대로 제대로 잘 돼가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무엇이 잘 돼가고 있지 않았을 때의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하겠다. 나쁜 뉴스도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에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조금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압박을 많이 받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압박을 덜 받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학과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 지금은 완전히 해방된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라든가 그 밖에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때는 바보야 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해고할 것처럼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손발이 맞는다는 건 좋은 거죠. 같은 행정부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공화당 하원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지난번 그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10명이잖아요. 10명 가운데서도 넘버 3가 그 하원의 컨퍼런스 체어인 리즈 체니,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와이오밍의 지역구인 하원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그 컨퍼런스 체어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한답니다. 107명이 컨퍼런스 체어 넘버 3에서 그러니까 원내 대표가 있고 총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체어인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107명이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때는요. 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뉴욕이 지역구인 하원 의원인데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좀 알려졌네요. 그 앨리스 그 스테파닉 또 한 사람은 리 그 젤딘이라는 뉴욕이 지역구인 하원 의원입니다. 지도부가 굉장히 중요하죠. 케빈 맥카티 그리고 그 스티븐 스칼리스 예전에 그 야구하다가 총 맞고 다시 일어났던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루이지아나가 지역구인 총무 이 두 사람은 넘버 3를 내칠 뜻이 없다. 내치기도 힘들기도 해요. 딕 체니가 공화당에 얼마나 대단한 그 정치 가문입니까? 그 딕 체니의 딸인데 그래서도 그렇고 오랜 동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케빈 맥카티 그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재판 당시에 리즈 체니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었던 그 얘기에 대한 그 딜리버리하는 스타일은 좀 그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그 정확한 말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요. 리즈 체니가 대통령이 폭도들을 소집을 해서 폭도들을 조직을 했고 의사당을 공격하라고 공격에 불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싫어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아니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했는데 그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는 공화당 의원 텍사스가 지역구인 마이클 맥카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견은 이렇게 공화당 자신이 이미 물러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현 지도부를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공화당의 분열을 만천하에 알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뜻에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원이 민주당이 그 다수당이니까 의원들은 룰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형태로든지 당연히 룰을 지켜야죠. 그런데 하원에서 이런 사건이 있고 의사당이 점거가 되고 다 부서지고 물건이 훔쳐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지금 경호원 늘렸잖아요. 각자 개인 특히. 그런데 그 상태에서 총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고
탐지기를 의원들도 통과해야 되고 하는 것에 끊임없이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QAnon을 믿는 초선 의원도 그렇고 유타주의 초선 의원 두 사람 다 여자예요. 마찬가지인데 어제는 그 두 사람도 아닌 메릴랜드의 공화당 앤디 해리스 의원은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그 의원도 총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지당했죠, 당연히. 그랬더니 미리 이제 다른 의원한테 내 총 좀 잠깐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나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 투표를 하고 오게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뉴욕주가 지역구인 공화당 의원이에요. 존 캣코 의원이 거절했습니다. 그걸. 아유, 나 뭐 이유는 됐죠. 나 총 라이센스가 없어서 나 그거 당신 거 내가 맡아줄 수 없다고 거절을 했고, 결국은 뭐 어떤 식으로 뭐 차에다가 두고 왔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형태로 계속 공화당 의원들이 총 가지고 의사당에 들어가겠다고 그 막무가내로 하고 있기 때문에 스캔 피하려고도 하고 있고요. 해서 금속 탐지기를 의원들을 위해서 설치한 것 자체에 굉장히 분노를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설치를 안 했으면 총을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은 지금 이런 분위기고요. 잠시 뒤에는 전혀 다른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86세시니까 나이는 많이 되셨는데요. 행크 아론. 네, 야구의 전설, 뭐 야구 강타자의 전설 행크 아론이 86세로 사망하셨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뭐 거의 대부분 일을 했고, 베이비 루스의 홈런 기록을 1974년도에 깼는데 한 30년 넘게 야구하면서 700 몇 번인가요? 전체적으로 755회 홈런. 루스의 기록을 깬 것은 715번째로 1900 몇 년도인가요? 7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밀워키 브레이브스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로 애틀랜타로 66년도에 이사 갔는데, 그때부터 계속 흑인이잖아요. 흑인이 야구를 하면서 야구를 잘해도 이런저런 너무너무 많은 사연이 있었는데, 타율은 뭐 0.305고요. 그리고 은퇴하고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분의 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도 많고, 홈런 기록을 깼을 때도 N자 볼드를 들었어야지 됐고, 그렇지만 본인은 처음부터 야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스포츠 선수가 됐건 정치인이 됐건 내가 이 길을 선택을 할까 말까 해서 선택을 하고 나서 끝까지 오래 하는 것. 행복의 길 강희신이었습니다.